고객한테 서비스를 먼저 줘야 돼요. DB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네. 개척은 그것보다 돈은 적게 들지만 네. 매일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나가면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TV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도 명사를 만나다 시간인데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이력이 몇 개 있으신 분을 제가 모셨고 당연히 보험 영업을 엄청나게 잘 하십니다. 바로 그 조윤아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더 베스트 금융 조윤아 센터장이고요. 충남 당진에서 살고 있고 법인 영업으로 한 지는 한 2년 차 정도 됐고요. 주로 개척 영업으로 개척 영업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험 영업 한 지는 한 10년 차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아, 법인 영업도 하고 계세요? 법인 영업 쪽으로 이제 뚫으려고 하고 있죠. 아, 뚫으려고. 네. 근데 주는 이제 개척. 주로 이제 영업 그렇죠. 방식은 네. 개척 영업으로 하고 있고, 네. 근데 처음부터 개척으로 시작하셨어요? 제가 여기 한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개척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한국 사람 아니면 어디 미국? 중국. 아, 중국. 네. 아, 한국 온 지는 2010년도에 왔거든요. 네네. 네. 우연히 오게 네, 돼가지고. 부모님들이 저기 조선 쪽이신 거죠? 네, 부모님도? 교포 3세. 어, 네네네. 교포. 아. 엄마가 강원도 쪽이고 할아버지 쪽은 북한. 그럼 거의 중국에서 사시다가 2010년대 오신 네, 거예요? 맞아요. 아, 네. 근데 사실 이 얘기 안 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고객님들한테도 이렇게 중국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 모바일 청약 할 때는 얘기하죠. 왜요? 모바일 아직도 이제 영어 이름으로 나오니까. 아, 네, Z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 영어 이름으로 나오고 국적을 아직 안 바꿨으니까.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보험 얘기하기에도 되게 길잖아요. 네네네. 근데 굳이 물어보시면은 얘기를 하죠. 저는 속이지는 않아요. 아, 그게 혹시 영업하는데 영향이 좀 좋은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아니 오히려 안 좋을 때는 더 있어요. 안 좋을 때가?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좀 싫어하거나.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중국 사람한테 뭐 당하거나 상처받은 게 있다고 해서 아. 넣었다가 빼시려고 하시는 분도 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이니까 그냥 얘기를 네. 하시는 건가 봐요. 당연히 얘기하죠. 네, 근데 모르시면은 얘기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거의 보면은 물어보면 얘기를 해요 저는. 네. 그러시구나. 네. 아니 왜 물어봤냐면 사실 저기 우리 센터장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중국분들도 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요. 아. 저는 외국 사람도 하는데 왜 못 하시냐고 리크루팅 할 때 되게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알아듣는 선에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면 고객님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이 충남 당진이다 보니까 촌동네다 보니까 좀 시골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제가 알아듣는 선에서 고객님들도 알아듣게끔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나 싶어서 알아듣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저 외국 사람인데 저도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으시냐고 네네네. 얘기를 하죠. 네. 하여튼 제가 그 조윤아 센터장님 소문을 좀 들었는데 아, 네. 일단은 뭐 이제 중국 분이신데 이렇게 잘된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거의 못 봤고요. 아, 그래요? 네, 저 더 주변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못 봤고, 또 하나는 업적도 지금 굉장히 잘하시는데 책을 지금 공동 저자로해서 3권 쓰시고 혼자 쓰신 책도 이렇게 나왔어요. 좀 이따 한번 제가 여쭤볼 네. 건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 잘하니까 이게 제일 대단한 건데 실례가 안 된다면은 네. 대략 매출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 소득으로 얘기하면 네. 작년에 3억 2천? 3억 2천. 야, 네. 세금 한 2,500 냈겠네. 뭐 네. 좀 냈어요. 네네. 3억 저도 2천. 그렇게 많이 번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남지는 않아도 들어온 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열심히 네. 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뭐 근데- 올 초에 나 3억 무조건 벌어야지 이런 것보다. 저는 그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냥 꾸준히 실적은 한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왔다 갔다 그게 있잖아요. 저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하는데 잘 될 때는 진짜 막 들어오고 이게
개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쌓여서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배가 돼서 연결고리가 돼서 막 주말에는 상담이 이렇게 몇 팀이 같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3억 2천을 어떻게 버는지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본 베이스가 개척이에요 보니까. 그쵸. 네, 남들은 좀 어렵다고 하는 또 좀 피하기도 하는 그런 개척으로 3억을 넘게 하시는데 일단 어떻게 하시고 뭐 비결이나 방법 한두 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개척지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개척이요? 개척지.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그 충남 당진에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임신 3개월 차에 할 만한 게 없어서 임신 3개월 차 보험회사 들어갔거든요. 아기를 낳은 이유가 낳기 아니라 전에. 예. 근데 임신한 상태에서 보험회사를 들어오신 거예요? 너무 할 것도 없고 신랑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네. 답답하고 해서 내가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찾아본 게 보험회사가 시험 보고 합격하면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면 태교에도 좋고 하니까 그러면 공부 좀 해서 어차피 태아보험도 좀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합격하고 애 낳으면 자연적으로 그만두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합격하고 그 돈만 받고 그만두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나니까 또 이제 애 낳고 나니까 또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 동네에 애 낳고 같이 일을 할 만하고 자유롭고 돈도 꽤 열심히 하면은 잘 벌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고 하니까 꾸준하게 개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개척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쵸. 근데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어요. 나가서 개척해봐라 하면은 뭐 전단지 들고 명함 들고 나가고 그걸 꾸준히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과가 바로 나왔나요? 성과가 바로 안 나오죠. 그쵸. 예,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성격이 그렇게 막 밝고 그런 게 아니라 상처도 받고 명함을 주거나 뭐 그러면 버리거나 뭐 전단지를 버리거나 이거 쓰레기예요 뭐 하거나 뭐 반응이 되게 다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그때 처음 시작한 데 개척지가 어디예요? 처음에는 그냥 주변에 부동산? 부동산. 예, 왜냐면 제일 급한 게 애를 낳게 되면은 제가 원룸에 투룸에서 쓰리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집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집도 구경할 겸 집도 보고 알아봐야 되니까 부동산부터 돌아다니고 차도 없고 하니까 꾸준히 걸어 다녔죠. 예. 그리고 임신성 당뇨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걸어 다니라고 했거든요. 계속 걸어 다니면서 명함 주고 집도 보고 돌아다니고. 예. 되게 시키는 대로 잘하신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게 생겼는데 네. 또 시키면 잘해요. 네.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 네. 제일 좀 이제 그 영업에 꽃이 피었다고 할까? 그 개척지가 시장하고 병원이라고 들었어요. 예, 맞나요? 예. 시장이랑 병원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당진에는 5일장이 있거든요. 근데 장에 가면 거의 상인들은 거의 매주 보시는 분들 보잖아요.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개척이라는 게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들은 자동차는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차가 없고 그런 사람 상대로 이제 내가 장점이 뭘까 하니까 나는 주차 안 해도 되고 언제든 돌아다니면서 명함만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으로 해서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명함을 주기 시작하고 뭐 명함 필요하시면 어차피 저한테 가입하고 궁금하면 물어보시면 되고 그분의 아는 사람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다가갔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 좀 제대로 열심히 일 안 하시고 진짜 덤탱이 씌우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설계사들이요. 그쵸. 예, 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한다고. 그래서 그 시장 개척은 5일장은 꾸준히 아직도 좀 나가는 편이고 병원 개척은 제가 어떻게 나도 좀 다른 곳을 한번 뚫어봐야겠다 해서 병원이 사실은 제일 니즈가 높은 곳이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환자분들이 매일 얘기하는 게 나 얼마 돈 받고 진단비 얼마 받고 교통사고 얼마 받고 그걸 제가 직접 가서 상담해 주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병원을 가서 꾸준히 갔죠. 한 6개월 갔는데 처음에는 좀
그냥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뭐 5번 이렇게 갔는데 그 후에는 뭐 주말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엄청 계속 제가 눈에 띄니까 오히려 환자들이 저를 조금씩 찾게 되고 병원 개척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네, 그걸 한 6개월 가니까 3년 동안은 찾아요. 누가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요. 퇴원하고 3년 나서도. 동안도? 태어난 다음에도요? 그럼요. 그게 이어지게끔. 네, 저한테 바로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인연이 되는 거네요. 1년이 되게끔 제가 하죠. 네,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 한 번 또 병원에 또 병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네. 불안한 게 있거든요. 또 병원 갈 수도 있는. 네. 그때 보험 설계사 제대로 한번 알아놓으면 좋겠다라는 심리는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잘 파고들었다고 해야 되나? 맞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1층에 무조건 병원에 상주하는 그 인하우스 네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들어가시는 가요. 거예요? 네, 왜냐 저는 병문안 가는 거지 영업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의 차이인 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고객들이 제 가망 고객이라 생각하면 돼요. 환자분들이. 네. 그렇게 대하면서 병문안 가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바로 내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퇴원하실 때 보상 청구해드리면 되고 퇴원하신 다음에 보상 청구할 줄 모른다. 저한테 가입 안 했으니까 타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 청구 다 해드리면서 서비스를 먼저 해주고. 근데 본인 담당자는 그렇게 안 해주는데 저는 해줘요. 그럼 본인 설계사가 서운한 게 있으면 저를 찾겠죠.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개척 뛰기 시작하고 첫 해 연봉이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많지 않았죠. 제가 처음에는 보험 한지 그때 그 전에 메리츠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1,000대였었나? 1년에 왜냐면 애 낳고 쉬었다가 나오고 둘째 낳고 또 쉬었다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못했죠. 근데 둘째 낳고 나서 제가 200, 300벌 때 1,000 버는 애가 있었어요. 왜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200, 300 보고 쟤는 1,000을 벌지 하면서 그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거든요. 그 후부터 소득이 매년 배로 됐어요. 배로. 네, 배로 돼서 저도 그 연도 대상까지 제가 금상 받을지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운이 좋은 것 같고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이제 개척영업으로 이렇게 잘 되신 게 비결이라고 하면 꾸준히 한 것 같은데, 그죠? 꾸준히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고객한테 서비스를 먼저 줘야 돼요. 어떤 이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고객 상대로 해서 똑같은 돈 내고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며느리가 보험을 해도 저한테 보험 가입하게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가족 거 잘 안 챙겨요. 저도 사실은 제가 가족 거 잘 안 챙겨요. 근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보험은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분들은 리크루팅을 해요. 오히려 그런 상대를 리크루팅도 하고 병원에서도 리크루팅해서 그분이 택배하시던 분이 이제 택배 그만두시고 연봉 8천에서 1억 3천 되고 그러신 분도 있고 개척으로 꾸준히 영어 컨설팅 쪽으로 지금은 이제 방향을 이제 그것도 같이 바꾸고 있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 왜냐 DB는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개척은 그것보다 돈은 적게 들지만 매일 할 수 있고 꾸준히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오거든요. 나가면 나와요. 안 나가서 문제지. 근데 여기는 전제가 그게 하나 빠졌네요. 뭐요? 개척 나가면은 시간 많이 들고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왜? 그럴 바에는 DB를 돈 주고 살게 하는 분들이 DB를 돈 주고 사세요. 근데 이게 발상이 저 당일 계약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노하우가 있어야죠. 그걸 알려드려야죠. 당일 계약도 나올 수 있게끔 개척.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용이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꾸준하게 그 같은 길을 10년을 걸어 다녀봐요. 그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건너도 집으로 걸어 다니면서 부동산에서도 소문나고 집도 사고 물론 보험에서 집 산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소문은 나 있고 꾸준히 하루 이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래도 이왕이면은 뭐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 찾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식사 우리 같이 했잖아요. 네. 식사를 잠깐 이제 멀리 떨어져서 자세히 얘기를 못했지만 언뜻 들었는데 네네. 개척 나가셔가지고 이 센스가 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척을요? 네. 저는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장에 만약에 나갔다. 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택시 기사들이다 하잖아요. 네네. 택시 당진에 돌아다니는 택시 기사들은 뒷번호 보면 그 차주 연락처는 제가 그래도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제한테 계약은 안 해도 제가 꾸준히 문자는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택시 그 번호판 뒷번호를 보고 예.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가 있다고요? 예. 그만큼 사장님 연락처는 다 지금 갖고 있어요.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갖고 있고 만약에 예. 계속 보내죠. 부동산이든 뭐든 문자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내고 만약에 이제 시장에 갔는데 보통 장이니까 막걸리도 한 잔 드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 쓰니까 그치. 여자분들은 화장만 해도 못 알아보시잖아요. 그럼 명함 주고 조윤아네? 조윤아라고 계속 문자 오는데 그러면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뒷번호 번호 주세요. 제가 볼게요 하고 앉아요 저는. 네. 그럼 보면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네. 누구더라? 저 봄천사 고객님 지켜주는 봄천사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 봄천사 이렇게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저한테 이름은 기억 못 하더라도 봄천사 뭐 이렇게 전화할 때도 고객님의 수호천사 조윤아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봄다이어트 조윤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명함도 바꾸고 그게 다른 사람은 하라고 해도 천천천 하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네. 스스로 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죠? 항상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해야 남들도 예쁘다고 맞아요, 하지. 맞아요. 내가 나를 안 예쁠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 높이는 어플이 있어요. 뭐 아닐지라도 그렇게 보다 보면 나는 예쁘다, 나는 멋지다, 뭐 긍정 화근하다 보면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은. 맞아요. 저도 제가 연도대상 가고 제가 억대 연봉 될 줄 몰랐거든요. 누가 알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시장에 가서 제가 딱 차에서 내리면서 생각하는 게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의 가망 고객이라고? 그럼 나 잘해야겠다. 그러면 내릴 때부터 저는 웃음이 나오죠. 그리고 인상이 강해서 안 웃으면 사람들이 화가 난 줄 알아요. 예. 근데 좀 웃으면서 얘기하죠. 맞아요. 웃어야 돼. 네, 나도 웃어야 되고. 자주 웃어야 돼요. 네, 이렇게 웃어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몇 번 봤어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럼 명함 줘. 왜 전화 안 했어요? 명함을 줘. 명함만 몇 번 주고 그럼 어쩌라고? 전화하시라고요. 전화하시라고 하고 이게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물건을 많이 들었다면은 이렇게 봐가면서 제가 넣어둬. 뭐 벌려? 명함 넣어둬. 명함. 네, 상담만 하세요. 상담만.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병원이 제일 좋아요. 병원이 환자분들이 궁금한 게 내가 얼마 받았지. 옆 테이블은 일당 옆 방은 옆에 환자는 8만 원 받는데 나는 왜 2만 원 받았지? 나는 왜 받을 게 하나도 없지? 그럼 그 자리에서 상담해서 제가 이거 돈 받아 드릴게요. 만약에 자부상이다. 그러면 이쪽에 50 받아들여요. 제가 여기는 없는데 사장님 어떡하실 거예요? 돈은 5만 원 내고 있는데 여기는 50 받았는데 여기 사장님 없잖아요. 제가 돈 받아 드릴게요. 숨은 보험금 찾기라고 보셨어요? 제가 그거 하는 일이에요. 매일 그거 하는 거예요. 네. 저 검색하면 나와요. 사기꾼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고객님들이 오히려 홍보를 해줘요. 저 설계사 메일로 오는데. 맞아. 한 번 믿으면은 네. 계속 해주죠. 고객님들이 홍보를 해줘요. 저 설계사 알고 보니까 누구더라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해지시겠네. 계속. 네, 처음엔 제 입으로 하죠.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 입으로 하죠. 그 다음에는 고객님이 그리고 환자분이다. 여기 환자분을 상담하면 이쪽 환자분이 궁금해하세요. 두 분 무슨 사이 하면 저 담당자예요 하면 우리 담당자는 왜 안 오지? 저는 매일 가요. 그러면 우리 담당 근데 요즘에는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면 간병인 이모들한테 보내죠. 간병인 이모들한테도 친하게 지내고 다 제 고객이고 한 병원을 거의 다 뚫고 나면 사실 5층, 6층, 7층이다 하면 다 못 가요. 1층에서부터 막히거나 요즘에는 맞아요.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서 거의 다 혼자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좀 당당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럼 가서 도와드리면 되죠. 맞아. 네. 그리고 요즘에 금방 선거가 지났잖아요. 네. 그럼 선거철이면 저는 선거 명함을 파요. 기호 1번 조윤아 해가지고 저 명함도 있는데 센스가 와. 당당하게 가서 여기는 뭐 네. 의원, 뭐 시의원, 뭐 시장 후보자 이렇게 있잖아요. 저 옆에서 서가지고 제 거는 기호 1번. 여기는 뭐지 하면 제 거 이력서 있고. 제가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그 전에는 그런 센스가 솔직히 많이 없었죠. 처음에 원래 엄청 있었는데. 부끄러워했죠. 그쵸. 저 말도 부끄럽고. 못했어요. 저 센스라는 건 굉장히 여유롭고 자연스러울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처음에는 말을 못했어요. 뭐 기울변 종이열 이런 거 팔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거는 이제 명함은 어. 회사에서 준 명함을 봤을 때는 눈이 안 띄니까 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명함은 디자인을 혼자 계속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도 해봐야 늘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성격이 좀 처음에는 소심하고 해서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훈련을 많이 했죠. 이렇게 일부러 잘생기신 분한테 가서 말을 걸고 어떤 반응일까 막 이런 거. 아니요. 그러면 제가 떨리니까 더 두근거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괜히 더 잘생긴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더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예쁜 연습도 여자 했어요. 보면 막 떨리고 그래요. 말을 못하잖아요. 맞아. 말 잘하시는데요. 예. 아니 말 못하고 있으시. 그러니까 네. 만약에 괜히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항상 어디 가면 설계사가 엄청 많이 오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가갈까? 나는 누구보다 이쁘지도 않고 뭘 더 많이 알거나 그렇지도 않고 뭐 누구한테 뭐 지인이 있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하면 나는 어떻게 그분한테 인상 깊게 남겨야 하잖아요. 근데 매일 선물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볼펜 갖다 주고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선물을 갖다 주면은 부담 가지고 저도 부담 갖고 하는데 매일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한테 내가 인상 깊게 할까? 그러면 말이라도 이쁘게 하자. 인사.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잠깐 있을 때 제가 그분이 저를 기억하게끔 말을 하게끔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셨구나. 생각하고 부딪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만약에 남자분들 만나면 되게 만만하게 보잖아요. 설계사들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지 하고 처음에는 상처받고 울면서 집에 가고 이럴 때도 되게 많았죠. 신랑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울다가 가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조윤아 센터장님이 기본적으로 이게 영업에 필요한 센스를 다 갖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 갖고 계시고 이게 같이 얘기하면은 점점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하면 할수록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확실히 많고 내가 거기에다가 뭐 오늘은 저기 모르겠지만 보험 지식도 분명히 상당할 것 같아요. 뭐 보상 관련된 거라든가 이거 사실 보상 관련된 지식이 그냥 자기가 좀 공부하고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뭐 거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도와준다 생각하면 다 알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거 하실 것 같고 거기다 지금 책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조윤아의 보험 톡톡이에요. 맞죠? 제가 네네네. 아직 읽지는 않고 이제 목차만 좀 봤는데 이게 그 설계사용은 아니죠 혹시? 설계사용인가요? 설계사용하고 신인 설계사하고 예예. 고객님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신인 설계사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예. 제가 보니까 그리고 고객님들이 너무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좀 보고 조금이라도 알고 갔으면 너무 이제 당하지는 않고 호갱 정도는 당하지 않을까. 제가 언뜻 봤는데 되게 쉽게 써 있어요. 쉽게 써 있고 알아보기 쉽게. 중간 중간에 맨날 보던 거 뭐 이런 거 뭐 질병사나 재해사와 뭐 저기 뇌혈관 허혈성 뭐 뇌졸중 이런 것도 표로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지만 고객들이 봤을 때는 그래? 헷갈릴 수 있는 거. 헷갈릴 수 있는 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네, 참 좋고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거예요? 책은 제가 꾸준히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우연히 기회가 돼서 공저도 이제 3개 내게 됐고 그걸로 해서 유페이퍼로 전자책도 내게 됐고 이번에는 개인저서는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보험 관련 책을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근데 제 이름으로 저는 개척 영업 쪽으로도 이제 한번 더 쓰려고 그러면은 이제 신인 설계사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지인 영업에 지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상대로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DB 영업도 좋긴 한데 돈 주고 사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될 때도 많고 하니까 개척 영업은 제 생각에는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척 영업 쪽으로도 좀 쓰고 싶고요. 이 책은 조윤아의 보험톡톡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 이쪽은 계속 조윤아의 톡톡으로 이제 좀 쓰긴 하는데 그 신인 설계사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볼 수 있는 보험 영업 이렇게 자료라든가 이런 딱딱하지 않는 그리고 고객님들이 봤을 때도 좀 쉽게 다가가고 어디에서 당하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있거든요. 이 책을 혹시 고객님들께 나눠 주시나요? 나눠주죠. 아, 예, 나눠주기도 하고 책을 썼다고 제가 하니까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제가 보니까 여기 목차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예.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기 보세요 하면서 여기 나눠줘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그쵸. 잘 돼 있어요. 고객님들이 가입을 안 하셨는데도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공부 좀 하겠다고. 얘기 들어보셔. 제가 느끼기 아니라 지금 얘기 들어보면 말을 되게 쉽게 하세요. 목차도 되게 쉽게 해놨어요. 보통은 책 쓰면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그런 책이 아니에요. 보니까 되게 그냥 편하게 써놨어요. 편하게. 제가 좀 당진에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상해다 하면은 넘어지고 다치고 자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질병이요? 네. 몸이 아픈 거 일단. 몸이 배 아야 아프다. 병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아무 외국 사람이 들어도 쉽게 네네. 알아들을 수 있는. 예. 근데 더 깊게 파고든다. 그런 교수님이 계신다.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답이죠. 왜냐 맞아, 계속 맞아. 바뀌니까. 맞아. 그렇잖아요. 더 공부하고 하면은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더 자세히 알려줘야겠지만 굳이 제가 사인할 때 이거 하나하나씩 다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고 맞아요. 금서법이 중요한데 다 처음부터 얘기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고객님이 민원 걸려요. 맞아요. 약관 읽어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비서 보낼게요. 보내라고 하는 사람은 여태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조윤아 팀장님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기분 좋은 그 인터뷰를 좀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꼭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는 게 센스가 진짜 탁월하세요 보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영업인들이 센스 없이 영업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혹은 센스도 그냥 조금 약간 오바스러워도 상관없어요. 과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제 내숭 떠는 센스 이런 거보다는 그쵸. 과하게 하는 게 나아요. 특히 여자들이 잘못하면 네. 얼굴로 영업한다거나 뭐 치맛바람에 영업한다 이런 말을 또 듣기 쉽거든요. 절대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더 안 되니까 그렇죠. 더 이제 좀 정직하게 이런 걸로 하면서도 가볍게 보이지도 않고 고객님이 믿음이 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저는 책은 거기에 더 이제 나를 높여주는 그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고 그리고 개척 영업은 네네. 누구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걸 꼭 맞아요. 알리고 싶어요. 요새 개척이 엄청 뜨고 있어요. 뜨고 있어요? 정말 뜨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락이 오고 설계사님들 인식이 바뀌었더라고요. DB 사서 쓰는 것보다 개척이 차라리 낫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직 바뀐 건 아니지만 많이 바뀌고 네. 있어요.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조윤아 팀장님이 어디까지 되실 분인가? 센터장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중요한데 맞죠? 조윤아 우리 센터장님 어디까지 되실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윤아 팀장님 포부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카메라 여기 좀 봐주시고. 네네. 저는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최고로 꼽는 게 사실 소개잖아요. 소개 영업이 제일 최고고 하는데 소개가 지인 영업인데 개척 고객도 지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파고들고 안보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침윤, 침투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CR보험에서 우리가 고객님, 개척 고객님한테도 침윤, 침투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살펴주는 마음으로 개척을 활동을 하시면 활동의 성과가 훨씬 더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개척 영업 쪽으로 컨설팅 그걸로 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걸로 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네네. 예. 아,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남을 도와주면 오히려 저도 맞아요. 더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되고 서로 배우는 거니까 맞아요. 저도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더 감사하죠.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조은아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우리 그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우리 조은아 팀장님처럼 파이팅 있고 센스 있게 영업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